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3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부산은 대기업 그런 거 필요 없다.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필요하지. 아마 아파트가 밥 먹여 줄 것 같습니다. 이제 강호발님이 언급하신 K방산, 풍산 기업에 대한 이야기죠. 댓글들을 읽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뭐 뉴스에도 이전 후보지 나오고 빨리 내보내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달린 댓글인데요. 내린다는 뉘앙스는 많은데 실제 내리지는 않고 올라가는 느낌이 나네요. 언제 내릴까요? 또 다른 분은 언제 상승할까요? 제가 가끔 이런 분에게 눈이 높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네가 내린다고 해놓고 뭐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가, 중가, 저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고가 아파트 보고 있으면 오르는 느낌 나는 거 맞을 겁니다. 근데 그닥 없죠. 우선 언제 상승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요 곳을 보고 있으면은 또 이렇게 댓글을 달고 저마다 차한 입장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부산이 2년 2개월째 하락 중인 것이 맞고요. 또 이런 분들은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폭락했다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좀 헤매고 있는 요런 단계에 놓여 있을 때 과거의 가격은 생각하지는 않고 기준점을 또 여기에 잡아버립니다. 기준점을 여기에 잡아버리면 올랐잖아.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쿠팡알리 댓글 링크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은 전국을 한번 순회하면서 주간 브리핑 조금 다른 컨셉으로 그냥 오랜만에 한번 잡아봤어요. 왜냐하면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요. 서울의 매도 물량이 8만 9천 개, 9만 개에 육박해 갑니다. 부산은 6만 개를 돌파했죠. 서울 인구 930만의 아파트 매물 9만 개라고 해볼게요. 부산 인구 330만의 매물 6만 개입니다. 어디가 많아 보이나요? 서울 매물 많아 보이나요? 부산 매물 6만 개 소리 들으면 서울 매물은 고개 내밀지도 못합니다. 딱 요 숫자만 봐도 부산 아파트 매물 3만 개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또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서울 아파트 190만 개, 부산 아파트 93만 개, 그냥 대략 90만 개를 해볼게요. 어디가 매물이 많아 보이나요? 부산, 풍산? 풍산은 필요 없고 아파트가 매물이 풍년이다. 서울의 매수 심리 70 이상 회복했던 거지 45.6까지 급속히 빠지고 있고요. 매도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은 매도세가 약한 걸로 보이지만 올해 1월과 견주어 봐서 올해 1월 대비 매물이 20% 늘어났어요. 그만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사실상의 이 매수 심리는 20 정도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꺾였다. 서울 전체 임대 물량 한 5만 개 됩니다. 뭐 전세가 부족해? 뭐 이런 뉴스 요즘에 쏙 들어갔죠. 물량 넘쳐납니다. 물론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신축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전세가 비싸네, 여전히 비싸네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뭐 그렇게 막 급등하거나 이런 현상 없습니다. 물건이 서서히 남아돌기 시작한다. 거래량이 30% 꺾이고 50% 꺾이는 동안 과연 지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 부산 매도 물량 6만 개 넘었죠. 폼 미쳤습니다. 연초 대비 매물이 20% 정도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21년도에는 뭐 20년도에 허위 매물, 이때 허위 매물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매물이 뭐 대략 한 3만 개, 그리고 21년도 매물 평균 3만 개, 22년도 매물 평균 4만 개, 3만 8천 개, 23년도 매물 평균 4만 5천 개, 올해 매물 평균 5만 5천 개, 아파트 1년에 2만 채씩 공급해내라. 우리 아파트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매물 층위가 해를 달리할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 인구는 늘지 않고 기업은 쫓아내고 젊은이들도 쫓아내고 다 내보내고 공실의 아파트만 잔뜩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평균이 뭐 5만 5천 개 수준이지만 내년이 되면 또 매물 평균이 뭐 6만 개, 앞으로 7만 개, 8만 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비둘기는 좋겠다. 비둘기는 좋겠다. 뭐 다큐 한 번씩 보시죠.
부산의 매수 심리, 서울이 지금 이 지경, 20 아래쪽에 내려온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서울도 매수 심리는 얼어붙었고요. 부산은 딱히 매수세라는 게 없어요. 자, 부산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대구 지역도 한번 보면요. 대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물이 연초 대비 20% 정도 늘어났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매물이 계속 쌓여갑니다. 시골에 빈집 안 팔리고 쌓여 있는 것들 마냥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매물이 늘어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공실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들도 전국이 공통입니다. 자, 인천 아파트 거래량, 서울이 거래량 바짝 살아날 때 인천은 3,000건도 넘었었죠. 부산은 최고 올해 2,600건을 기록했는데요. 아파트 측면이나 인구 측면에서는 아직은 부산이 앞서고 있지만 향후 10년 내로 제2의 도시의 위상을 인천에 내줄 판인데요. 이미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미 인천이 제2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은 서울 분위기 좀 많이 탑니다. 거래량 급감, 그리고 다시 일부 반등, 그 이후에 내년 초까지 딱히 살아날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인천 근래 들어서 매도 물량이 급격히 늘었지만 38,000개. 부산 매도 물량이 몇 개요? 6만 개요, 6만 개. 그렇지만 그 잘 나간다는 인천조차도 해를 거듭할수록 매도 물량이 점점 늘어난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그 한계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이 연초 대비해서 매도세가 매물이 20% 늘었으니까 요 파란색 선이 실질적으로는 이쯤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인즉슨 이 파란색 선과 이 노란색 선의 결합체인 이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것은 20 아래, 전국이 사실상 20 아래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줄을 거듭할수록 매물이 늘어나는데요. 매도세는 약해졌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추세 흐름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잘 나가는 도시의 특징은 전세 물량이 계속 우리 경상도 말인가요? 자꾸 까받은다. 자꾸 줄어드는 요 현상. 근데 그 인천마저도 최근 들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더라. 광주 아파트 많기로 유명한 광주. 맞죠?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실에 있는 자료는 이 시계열상으로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제가 요 연도별로 묶어 놓으니까 이상하네. 올해는 작년에는 광주의 평균 매물이 15,000개, 10년 그전에는 10,000개, 15,000개, 20,000개. 내년에는 평균 매물이 25,000개쯤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퀀텀 점프를 해서 3만 개쯤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인구가 아파트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싼 아파트나 선호하는 아파트 쪽은 상대적으로 그 흐름을 덜 타겠지만, 그런 경기를 덜 탈 수도 있겠지만, 남아도는 물량 어느 층위에는 큰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전도 매도 물량 20% 이상 늘어났죠. 층위를 달리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임대 물량도 대전은 늘어났습니다. 연초에 3,700개 수준에서 지금 5,000개 수준까지. 이 세종하고 경쟁하는 관계. 세종이 전세가율이 한 40% 정도 될 겁니다. 세종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5억,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아마 이 정도로 계산될 거예요. 매수 심리 딱히 살아나는 지방 없다. 올해 가장 핫했다면 울산. 그 울산조차도 근래 들어서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울산이 핫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세 물량이 이래 빠져도 됩니까? 싶을 정도로 마치 2020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세 물량이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울산도 매도 물량은 늘었는데 매수세는 강해졌다라든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울산도 조금 꺾이고 있다. 인천하고 좀 비슷합니다. 요거 세종시인데요. 세종시 매도 물량 8,000개. 세종시도 인구 대비해서는 매도 물량 제법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다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전세 물량은 조금 떨어져 있네요. 자,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면은 향후 좀 움직이는 좋아죠. 울산처럼 전세 물량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다.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가격 상승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 인구가 모여들어야지 뭐 물량도 소진되고 그런 것이 있겠죠.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났었네요. 연초에 200건대에서 400건대 이렇게 곱절로 늘어나는 경우가 도시는 그닥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 그리고 22년도에 만든 표에서 하나씩 증의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가격이 오를까? 아직 한참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2년 하락했죠. 2년 하락했죠. 그럼 몇 년 올랐어요, 그 전에? 그 전에 10년 혹은 12년 정도 올랐습니다. 겨우 2년 하락했는 걸로 지금 앓는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야, 하락하지도 않았다. 내가 봤을 때 오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다른 지역들, 다른 광역시들 다 살펴봐도 부산 아파트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뭐 전세 물량이 많이 감소했던 지역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가격도 조금 힘을 받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가장 좋은 포인트는 언제냐? 저는 아직도 우리 늘상 침체 이런 것들을 입에 달고 사는데요. 아마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죠? 대기업들부터. 그러면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같이 작살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야 불황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가격이 재차 지금 부산은 별로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가격은 빠지면서 거래량은 증가하는 시점. 요때가 요 5국면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25년도에 더 겪을지도 모른다. 이거 사실 요 표는 제가 요 대구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부산에 1년 정도 조금 더 차이가 있다고 보신다면 25년은 정말 뼈아픈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도 딱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면 되느냐? 가격은 정말 이제 좀 싸긴 싸네.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지겠냐? 라는 그런 대중의 인식들. 아니면 정말 그 패배감이 팽배해서 야 이제 아파트가 절대로 안 오른다. 아파트는 누가 투자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때가 일반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거시경제가 본격 회복세를 보이고 경제 상황이 좋아졌을 때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두 가지를 같이 거론하는 것이 이 벌집 순환 모형. 그동안은 이거 통했어요. 상승, 하락, 조정, 다시 재차 상승할 때 상승폭이 더 커지고 뭐 조정은 조금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끝없이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렸었는데요. 요 L자형 패턴, 일본식 L자형 패턴,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더라. 지금 반도체도 이제 서서히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 삼성도 일부 구조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 야 정말 자동차까지 무너지면 야, 끝났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자동차 어, 독일 기업들 이야기들 한번 제가 뉴스를 한번 캡처해놨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 망했다. 이런 취지의 뉴스 기사가 났는데 독일에서 독일이라는 글자를 빼고 한국이라는 말을 넣으면은 똑같은 내용 같았습니다. 아무튼 거시경제가 본격 회복세에 들지 못한다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경우들도 나타나죠. 뭐 터키나 이런 것들.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어버리니까 환율도 급상승하고 실물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버리고 돈은 미친 듯이 풀려버리고. 그래서 그 무주택 뭐 유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 굳이 이 모든 이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아파트 값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뭐 무주택만이 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럼 영원히 집 사지 말란 말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니같이 말만 찌꺼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루이스야 보고 있니? 예, 루이스야. 이제 댓글 못 달게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칠게요. 잘 되는 도시 전세 물량이 계속 빠진다. 부산도 빠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울산처럼 그 정도로 많이 빠져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전세 물량도 좀 안정적으로 많이 있다.
관전 포인트는 이제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증가. 그게 조금 나타나려고 조금 폼을 잡긴 했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가격은 조금 더 부산은 빠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포인트는 이거죠.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 그리고 가격은 안 빠지고 거래량만 증가. 이때는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베스트죠. 근데 사실 뭐 40%그 밑바닥까지 다 잡기는 힘들 것이고 뭐 적정한 가격선을 정해서 그렇게 정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